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끝이 아닐까요? 올해가 끝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끝이 있어야 다시금 시작이 있잖아요. 가을과 겨울, 구근을 심고 화단과 베란다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결국엔 내년 봄을 위한 단정한 끝맺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친구 꽃밭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일초입니다. 일일초는 매일 새로운 꽃이 100일 이상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 하여 매일초라고도 불립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키우는 난이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름다운 새로운 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초는 양지, 반양지에서 잘 자라납니다. 매일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죠. 따뜻한 햇빛을 쬐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햇빛을 충분하게 받으면 꽃의 크기도 커지고 꽃잎색도 더 진하게 예뻐집니다. 손끝까지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잎이 살짝 시들해 보일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꽃 대표적인 가을꽃 국화입니다. 꽃도 오래 가고 생명력도 강하죠. 겨울에 오면요, 지상부는 시들지만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키우더라도 조금은 춥게 저온을 격도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꽃이 피거나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물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비료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 달에 2번 비료를 알비료로 해서 티스푼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번식을 시켜주실 때는요, 포기 나누기나 꺾꽂이로 번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색상의 백일홍입니다. 색깔 예쁘죠?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화 기간이 깁니다. 더위와 습도에도 지지 않고 잘 자라나죠.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도 꽃을 즐길 수 있는 친구입니다. 화려한 여름 정원부터 가을 정원을 꿈꾸신다면 필수로 사실 키워줘야 되는 식물이 백일홍이죠. 다음 식물들은 구절초입니다. 다년생 식물로 땅속 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어 자라게 됩니다. 높이는 50cm 내외로 자라게 됩니다. 개화 시기는 9월부터 11월, 가을 동안 꽃이 피어납니다. 구절초는 부인과 질환과 신경통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예로부터 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꽃이 예쁘기 때문에 더불어 화분에 식재를 해서 집안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쁜 비덴스 왔습니다. 비옥하고 촉촉하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선호합니다. 가뭄과 더위에도 강해서 여름철에도 잘 견뎌오더라고요. 개화기는 5월부터 11월까지로 긴 편에 속합니다. 별도로 데드 헤딩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시든 꽃대 안 잘라주셔도 됩니다. 겨울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지상부는 휴면기에 들어가지만 뿌리는 살아서 이듬해 예쁜 꽃을 또 피워줍니다. 아름다운 샤프란입니다. 붓꽃가의 식물로 구근 식물이죠. 요즘에 꽃이 너무 예쁩니다. 별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샤프란은요, 원산지가 그리스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이 되겠습니다. 샤프란이 가장 잘 자라나는 온도는 10도에서 15도로 약간 서늘한 온도입니다. 추위에 매우 강하죠. 영하 30도까지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경우에 약간 춥게 관리해줘야지 꽃이 피고 빨리 지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삼색 아스타입니다. 세 가지 색상이 혼합되어 식재되어 있는데 아직 하얀색이 꽃대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스타는요, 정말 정원이나 농원 한켠에 심어 놓으면 후회하지 않는 식물들입니다. 꽃도 너무 예쁘게 피는데 생명력도 강해서 사실 손을 거의 보지 않아도 잘 자라나더라고요. 별처럼 빛나는 모양으로 겹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다음 식물은 아플리칸 바이올렛입니다. 총 3가지가 세로로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번호가 8번까지 8세트가 나와 있네요. 보라색, 진분홍, 분홍색을 기본 구성으로 해서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플리칸 바이올렛은 연중꽃이 수시로 피었다 지었다 합니다.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번식이 쉬운 식물에 속해서 잎자루를 흙에 꽂아두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내려서 새로운 개체로 번식을 하더라고요. 번식도 쉽고 꽃도 예쁘게 피어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화초입니다. 아프리카 바이올렛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열대, 열대성 음지 식물로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바이올렛은 열대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직사광선보다는 은은한 햇빛 좋아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식물 키우다가 햇빛 보여줘야 돼 라는 강박관념에서 조금은 풀어져도 되는 식물이죠. 바이올렛을 물 주실 때는 저면 관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잎을 보면 통통하게 생긴 게 물을 잘 저장을 해 놓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을 많이 자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잎 끝이 살짝 말라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 잎 화분 채 저면 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요, 물을 조금 받아뒀다가 미지근한 상태로 해주시면 냉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식물 용담입니다. 용담은요, 종류도 많고 색깔도 다양하죠. 오늘 보여드릴 색깔은 보라, 분홍, 하얀색입니다. 용담을 화분에서 키우면 물을 많이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키우신다면 꽃이 나오는 시기에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겉흙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담의 번식은 삽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들이셔서 키우다가 내년 5월 초쯤에 용담의 줄기 잘라서 삽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엄마 용담은 다시 새싹이 나와서 꽃이 피어나게 되고 삽목한 아기 용담도 가을에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담은요, 고산지, 초원지에서 잘 자라왔던 식물입니다. 예로부터 민간요법 약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던 다년생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제주 달구지입니다. 한국의 특산종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주도에서 잘 자라나는 풀이다 해서 제주 달구지 풀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달구지 풀은요, 어린 시절 보았던 토끼풀에 비해 크기는 작고 아담한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단풍잎껑에 비름이 가을이 오면서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년생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키는 30에서 60cm 정도로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매력이 있는 식물입니다. 8월부터 11월 사이에 홍자색으로 피어나는 꽃은요, 줄기 끝에 이렇게 달려서 피어납니다. 꽃이 제법 빽빽하게 자라나죠. 배수가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조건에서 잘 자라납니다. 장마철에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키우면 무리 없이 크더라고요. 다음 식물 줄무릇입니다. 토종무릇보다는 꽃대가 조금 낮게 자라납니다. 꽃이 진 후에도 잎에 줄무늬 때문에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밝혀줄 네모로사입니다. 꿀풀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꽃말은 정열과 지혜죠. 원산지는 서아시아 및 유럽으로 높이는 40cm 정도까지 자라나는 수꾼성이 여러 해살이 풀꽃입니다. 이번 영상의 식물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서 예쁘게 색감이 물들어가는 것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어 펜스테문도 색 변화가 참 예쁜 식물 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식물 조팝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색상이 띈다 하여 삼색 조팝으로 불리는 식물입니다. 보시면 초록색과 붉은색 그리고 살짝 노란빛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팝은 꽃이 뭉쳐서 흐드러지듯이 피는 것이 특징인 식물입니다. 조팝 나무 종류도 다양하죠. 지금 보고 계신 삼색 조팝, 황금 조팝, 은행 조팝, 공조팝, 소주 조팝 등 농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팝은요, 종류가 많은 만큼 대부분 봄에 하얀 꽃을 피우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홍조팝은요, 이렇게 늦은 여름부터 가을에 분홍색 꽃을 피워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팝은 다소 습도 높은 거 좋아합니다. 보수력이 고 비옥한 사질 양토에서 키워주세요. 한여름 제외하고 물이 마르지 않게 신경 쓰면서 직사광선 아래에서 관리해주시면 잘 키우실 겁니다. 보라색으로 피어난 보라 숫잔대입니다. 숫잔대는요, 정원이나 정원 중에서 습기가 있는 토양에 심어서 분위기 연출하는 데 좋은 식물입니다.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이 풍성하게 피어나죠. 베란다 정원에서 사랑초 키우고 계신가요? 요즘 사랑초 예쁜 계절입니다. 세미로바도 가장 먼저 피어나는 사랑초 중 하나입니다. 핑크빛 사랑으로 불러주셔도 될 것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을 이렇게 보시면요, 잎이 아주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세미로바 대엽 사랑초입니다. 땅콩 사랑초 역시 잎이 큰 사랑초에 속하죠.
세미로바 사랑초가 주홍빛 노을을 닮았다면 땅콩 사랑초는 쨍한 핫핑크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 역시 커다랗죠. 구근 파종하고 나서 가장 먼저 꽃을 보여주는 사랑초가 땅콩 사랑초와 세미로바 사랑초 아닐까 싶습니다. 연분홍 색깔이 매력적인 미누타 혹은 미누에타 사랑초라고 불리는 사랑초입니다. 초록초록한 작은 잎들 사이에 꽃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미누타 사랑초의 작은 꽃송이들은 확실히 청순한 느낌을 주죠. 산미구엘라 목사랑초입니다. 노란색으로 꽃이 피어나는데요. 산미구엘라는 해가 없어도 꽃이 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라도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랑초들과 조금 다르죠. 오르비 클라리스 사랑초도 아주 작고 소중하게 피어 있습니다. 노란 꽃이 지금 물씬 피어나고 있는 노반타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구근 심고 새싹 나고 꽃이 피는 과정 보는 재미가 아주 재밌죠. 저는 노바타 사랑초, 노란 애기 사랑초라고 부르곤 합니다. 다음 사랑초는 손데리아나 사랑초입니다. 미누에타 사랑초보다는 입장의 크기가 조금 더 크죠. 그리고 노란 화심이 매력적인 사랑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랑초는 주황빛 꽃이 매력적인 스테노린차 사랑초입니다. 스테노린차 사랑초 역시 16도에서 25 사이에서 잘 자라나고요. 최적의 온도는 10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초는 추위에도 어느 정도 잘 견뎌내기 때문에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죠. 그러면서 겨울에 꽃 보기 어려운 시절에 예쁜 꽃도 보면서 힐링하면서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시고요. 겨울에는 화분이 대부분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신 사랑초 이외에도 농원에는 총 20가지의 사랑초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 모양 보시고 원하시는 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말릴리스는 자존심, 눈부신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근으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열적인 빨간 꽃이 피어나게 되죠. 다음 식물은 황금빛깔 잎과 보라색의 층꽃이 너무 조화로운 층꽃입니다. 보라색 꽃망울도 이쁘고 개화해서 긴 꽃술을 내민 모습도 귀엽습니다. 낙엽 화력 감목인데 겨울이면 줄기 아랫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휴명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바늘꽃입니다. 농원에는 총 3가지 종류의 바늘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늘꽃은요, 나비가 날개짓하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나비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환경이 조금 유의해 주시면서 물 주시고 나서는 바람이 잘 통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반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토양은 조금은 촉촉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배수성이 양호한 사질 양토가 좋죠. 줄기는 위로 쭉 뻗어 자라나고요. 키는 50에서 15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쭉 개화하는 식물입니다. 겹하양 무궁화입니다. 겹하양 무궁화는 이렇게 꽃이 큼지막한 것이 특징이죠. 하양 무궁화는요, 접시꽃과 비슷한 분위기가 있지만 다년생이고 목질화된다는 특징을 살려서 수양을 다듬어 주시면서 나무처럼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고 도시의 오염에도 강합니다. 키르탄서스 엘라투스입니다. 다른 키르탄서스 꽃에 비해서 꽃도 잎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 모양이나 색도 이렇게 진한 느낌을 줍니다. 키르탄서스 엘라투스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물 주시고 통풍에 신경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튤립 구근입니다. 튤립 구근 모두 저온 처리 및 방부 처리 완료돼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약품 소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가볍게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튤립 구근은 추식 구근으로 가을 구근이라고도 불리죠. 가을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튤립 구근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지고 서늘한 공간에 보관을 해주시다가 지금 이 시기부터 12월 초까지 심어주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양지 바르고 배수 좋은 공간에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지에 심어주셔도 되고요. 화분에 식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 필수로 꼭 심어줘야 되겠죠. 올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예쁜 구근 심으시고 내년에 예쁘게 핀 튤립 구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튤립 보시려면요, 꽃대가 올라오기 전까지 근 튤립을 서늘하게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인 즉슨 노지는요 상관없는데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을 서늘한
공간에 두시는 게 좋겠죠. 튤립을 식재해 주시고요. 물 한번 주시고 이후에는 새싹이 나기 시작하면 물을 주시는데요. 물을 주시고 나서는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옥꽃갈 비비추는 하얀 꽃이 피어나는 귀한 비비추입니다. 앙증맞은 꽃, 좀 비비추처럼 작은 비비추의 하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 아주가입니다. 아주가는요, 지피 식물로 참 좋은 식물이죠. 유럽,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 남서부가 원산지인 식물로서 영하 33도까지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꽃은 보라색으로 꽃이 피어나죠. 보랏빛 잎색을 보시려면 햇빛이 드는 장소에 심어주세요. 하루에 3-4시간 햇빛 보면 색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 부첩꽃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지에서 잘 자라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양지 혹은 반음지의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 잘 자라나고 키는 100cm 정도까지 자랍니다. 다음 식물은 삼색앵초입니다. 잎에 무늬가 있는 무늬 삼색앵초와 이렇게 보고 계신 일반 삼색앵초 있습니다. 처음에 보랏빛으로 꽃이 피었다가 파란색으로 물이 들고 나중에는 분홍색으로 옷을 한 번 더 갈아입게 됩니다. 삼색앵초의 꽃말은 첫사랑과 젊음이라고 합니다. 첫사랑의 풋풋함과 아련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꽃말이죠. 해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쪽의 바닷가 절벽에서 볼 수 있는 야생하죠. 토끼는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무릎 높이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콜치쿰 꽃 피고 있네요. 크로커스와 닮았지만 가을에 꽃이 피어난다고 해서 이름이 콜치쿰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크로커스보다 꽃이 더 큽니다. 콜치쿰은 특별한 것이 공기 중에서 물과 흙이 없이도 꽃을 피운다는 점인데요. 개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향기로운 인동초입니다. 달콤한 향과 형형색색의 꽃, 우아한 덩쿨로 인기가 많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향긋하고 풍부한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도 큽니다. 인동초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로 다양한 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주로 행복의 상징으로 간주가 됩니다. 인동초는 1m에서 3m까지 자랄 수 있는 덤풀과의 식물입니다. 다른 식물이나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원의 울타리나 펜스 주변에 식재하기 좋죠. 예쁜 사계장미꽃 보여드릴게요. 사실 장미는 봄꽃이라는 생각은 어느덧 뒷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여름과 가을에도 꽃을 피워주는 것 같아요. 분홍 사계장미입니다. 무심하게 정원 한켠에 두었는데 이렇게 꽃대 올려주고 나니 너무 예쁘게 다가옵니다. 다음 식물 고려담쟁이입니다. 고려담쟁이는 sap근이 없는 덩쿨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흡sap근을 이용해서 덩쿨 식물들은 어딘가를 잡고 타고 오릅니다. 때문에 줄기 마디마디 뿌리가 조금씩 나 있죠. 하지만 고려담쟁이는 흡착근 없이 줄기가 일직선으로 곱고 힘있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본연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의 꽃대에 여러 개의 꽃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갯모밀입니다. 1년초 야생화인 줄 알았는데 다년생으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죠. 작년에 꽃을 피웠고 그 자리에 씨앗이 떨어진 후 발화된 후 또다시 꽃이 피어납니다. 야생에서 피는 갯모밀은 여름에 꽃을 피우지만 따뜻한 환경의 실내에서는 가을, 겨울에도 꽃을 필 수 있습니다. 겹 샤스타데이지 루나입니다. 다년생으로 추위에 강해서 노지 월동이 잘 되죠. 생명력이 강해서 아주 잘 자라나는 편에 속합니다. 꽃대가 예쁘게 노을을 받고 있는 리포피아 레드 하팝시클입니다. 매우 이국적인 느낌을 주죠. 때문에 정원에 심어 놓으면 매력적인 유럽풍의 정원을 인테리어 할 수도 있습니다. 잔잔한 꽃들도 좋은데 어쩌면 이렇게 화려한 꽃들에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온 식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제주도 한라산에서 온 한라부추입니다. 산지나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한라부추는요, 높이가 3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되죠. 코레옵시스 리틀백 레드입니다. 중앙에 노란색 외곽에 빨간색을 가진 꽃잎이 매력적입니다. 꽃색이 독특하고 특별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모아 심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벨가모 폰카온타스 퍼플입니다. 키가 20에서 30cm 정도로 화분이나 작은 정원에서 키우시는데 부담이 없을 겁니다. 노랑애기 낫달맞이입니다. 애기라는 이름이 들어간
익어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꽃이 앙증맞게 피어납니다. 작고 여려 보이지만 오메가3, 폴리페놀 등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참 많이 갖고 있는 식물입니다. 연잎양귀비입니다. 하얀색의 청아한 꽃에 특이한 모양의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에서 화단이나 화분에 드물지 않게 키우곤 하죠. 다음 식물은 독일 제비붓꽃입니다. 영어 이름이 레빗 이어 아이리스라고 하네요. 네화피의 모습이 토끼가 쫑긋 기를 세운 모습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었다고 해요. 다음 식물은 초롱꽃 핑크 옥토퍼스입니다. 꽃의 모양이 문어의 다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 어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닮았나요? 한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히말라야 등지 약 300종이 분포를 합니다. 여러 해살이 풀로 종 모양의 꽃이 특징인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생화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합니다. 에델바이스 외솜다리입니다. 유럽 알프스 산이 원산지인 식물로 고산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10에서 20cm의 높이로 자라납니다. 잎을 자세히 보면 은빛으로 보이는 털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은 줄기 끝에 포가 모여서 사방으로 퍼지면서 자라납니다. 두상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식물은 흰줄 무늬 염주입니다. 키 작은 글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됐고 15cm에서 50cm 높이로 자라납니다. 영하 35도까지도 견뎌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내한성이 매우 강한 글라스죠. 일반적인 글라스가 5월이 돼서야 잎이 나오는 반면 무늬 염주 글라스는 이른 봄부터 가득한 새순 올라옵니다. 지피식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중국 네팔 히말라야 고산지대가 원산지인 이끼용담입니다. 꽃이 하얗게 피어나는데 꽃 피면 더 예쁩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베란다, 노지 월동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솔리페란초입니다. 내한성이 영하 35도까지도 가능해요. 저도 처음에 보고 이렇게 여리여리한데 가능할까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여름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어요. 성장 높이 80cm 정도까지 피어납니다. 군락질이 형성하기 좋은 기화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에키움입니다. 에키움은 사실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기 좋은 식물이죠. 하지만 키우다 보면 잎의 질감과 꽃이 보여줄 미모가 기대감을 만드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물을 충분히 주시고 여름에는 가습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큰 화분에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좋더라고요. 꽃이 너무 예뻐서 포기 못하는 친구죠. 연보랏빛 꽃송이들이 모여 피어나는 토종솔채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노지월동 잘하는 야생화입니다. 아름다운 꽃방망이들입니다. 자주 꽃방망이, 하얀 꽃방망이 있습니다. 초롱꽃과의 북방계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종모양의 꽃이 피어나고요. 꽃말은 천사와 기도입니다. 빽빽한 잔털로 추위에 잘 견뎌냅니다. 키도 크고 꽃꽂이용 소재로도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알프스 바람꽃 루브라입니다. 암석정원의 식재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20cm 내외로 귀엽게 자라납니다. 향 등골풀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기간도 길고 노지에서 월동이 잘 되는 장점도 있죠. 은은한 향기도 가지고 있고 정원의 빈 땅을 빼곡히 채워주는 역할도 잘 수행해냅니다.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초기에 정원이나 노지에 심고 물관리만 잘 해주시면 잘 자라더라고요. 화태는 사할린 섬을 가라후토라고 불렀는데 이 한자를 우리말로 읽으면 화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백두산떡속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은엽의 잎이 매력적이고 짧은 솜털로 덮여 있습니다. 에델바이스 하설초와 함께 지피용으로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미니 아이리스입니다. 미니 아이리스는요, 보통 습한 토양이나 반그늘은 물론 양지에서도 키우기가 쉽습니다. 한번 심어두면 매년 폼이 커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털 뻐꾹나리는 꽃대가 가늘지만 강합니다. 당당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줄기가 당당하죠. 뻐꾹새의 목 부분에 있는 모양과 닮은 얼룩무늬와 나리꽃처럼 예쁘다 해서 뻐꾹나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니유카 컬러가드입니다. 높이가 10cm에서 200cm까지도 자라나고요. 꽃은요 7월부터 8월에 하얀 꽃이 피어나요. 근데 줄기에 무늬가 더 눈길이 가는 식물입니다. 착록성 관록으로 추위에 강합니다.
가을테리아입니다. 고산지방에서 크는 식물로 종류가 170에서 180 가지도 있다고 하네요. 키는 10cm로 낮게 자라납니다. 열매가 이렇게 산호수처럼 다금다금 열리더라고요. 반지꽃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핑크, 진핑크 중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전국 노지활동 가능한 품종입니다. 병충해에 강하고요. 습한 토양에서도 강하게 잘 자라죠. 앵초는 꽃의 종류도 워낙 많고 다양해서 어떤 종류를 키워볼까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앵초 초보자들도 키우기 쉽고 모양도 예쁜 친구들로 한번 데려와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앵초의 꽃말은 행복의 열쇠, 가련, 청춘, 젊은이 등이라고 합니다. 앵초 심을 때는요, 너무 깊게 심지 마시고요. 분갈이 할 때 흙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남는 부분에 흙을 살짝 덮어주는 느낌으로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관리 잘 해주시면 오랫동안 함께 가드닝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벌레잡이 사라세니아입니다. 통 모양이 신기하죠? 선모가 나 있어서 벌레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안쪽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풀냄새로 벌레 유인해서 이 통 모양의 잎에 곤충이 떨어지면 안에서 녹아 분리되는 구조입니다. 석창포는 우리나라 중부의 산지의 골짜기나 암벽에 붙어서 자생하던 식물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처음 발견돼서 철원 돌창포라고도 이름이 붙었죠. 초보 가드너부터 능숙한 가드너까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풍노초입니다. 오래 붙이거나 아니면 자연 근상으로도 많이 키우는 반려식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청자목은 잎의 뒷면이 붉은색인 것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커피나무와 유사해서 너도 커피나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목로보단입니다.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인 식물로서 외국에서는 프린세스 플라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식물이 되겠죠. 100cm에서 150cm 정도까지 높이 위로 뻗어 자라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서양 동백, 블랙 동백 2가지 동백 보여드릴게요. 통풍이 중요하죠. 모든 식물 사실 통풍 중요하지만 겨울에 꽃을 피워주는 동백나무는 겨울철에 베란다에서 키우실 경우 통풍 신경 쓰시면서 키워주세요. 맨드라민의 알록달록한 꽃색과 독특한 모양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로 아프리카,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맨드라민의 색감은요, 해를 많이 받을수록 색감이 더욱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친구 칼랑코의 코라넬입니다. 줄기가 늘어지듯이 자라나는 식물 좋아하시면 분명 좋아하실 식물인데요. 거리 화분에 심어가지고 줄기 늘어뜨리면서 키워내면 일품입니다. 줄기 삽목하시면 삽목도 잘 돼서 번식력도 좋더라고요. 레위시아는 독특한 꽃잎이 아름다운 다육식물로서 봄에서 가을까지 개화하게 됩니다. 다육질의 잎을 가진 식물로 꽃 모양이 예쁘고 깜찍해서 인기가 참 많죠. 그리고 보여드릴 식물 설화입니다. 내한성이 강해 노지활동 가능하고 겨울철에 실내에서 기를 경우 한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의 매력 같이 알아볼까요? 꽃의 크기도 크고 생명력도 강해서 정원에 가지신 분들이라면 로망처럼 키우고 싶은 식물이죠. 마당에서 피어난 여러 가지 색상의 클레마티스 보고 있으면 흥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양지 또는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고요.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중성 토양 선호합니다. 꽃은요, 노지가 좋으면 5월에서 7월 그리고 가을에 총 2번 정도 피어납니다. 뿌리는 조금 서늘하게, 꽃은 적당한 햇볕 받게 해줄 때 최상의 컨디션 유지해줍니다. 아름다운 대문자초입니다. 대문자초는 한자의 큰 대를 닮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고요.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에 꽃이 피어납니다. 우이엽입니다. 우이엽은요, 소의 귀를 닮은 잎의 줄기를 가지고 있어 이름이 붙었습니다. 잎에서 광택이 잘잘잘 흐르고 있네요. 무늬 맹문동은요, 반그늘 환경 선호합니다. 너무 센 직사 강선보다는 약간 햇빛이 드는 공간 선호해요. 그 옆에 흰 진달래 나와 있습니다. 하얀색의 진달래가 주는 청아함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입관상식물, 관엽식물들 보여드릴게요. 칼라데아 종류는 브라질, 남아메리카의 습한 열대 정글에서 자생을 하던 식물들입니다. 원산지의 특성이 열대 습한 정글이라는 점에서 감안해 보면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엽식물들은요, 아열대 지방에서 큰 나무와 스플림 사이에서 여과된 빛을 받고 자랍니다.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장소를 만들어주면 아주 딱 좋죠. 관엽식물 물주기
참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흙에 넣어 본 다음에 겉흙이 충분히 말랐는데 속흙은 보송보송하게 쾌적한 수분감이 있을 정도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식물 전체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흙을 만지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화분의 무게를 느껴보는 겁니다. 평소 화분 아래로 물이 배출될 정도로 물을 흠뻑 주고 난 후에 화분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느낌으로 익혀봅니다. 그리고 화분의 표면이 말라 보인다고 느껴질 때 혹은 물을 줄까 고민될 때 화분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화분이 얼마나 가볍게 들어지는지를 고려해서 물을 주는 걸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록 의아리 역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 은사철입니다. 은사철의 번식은요, 가지 일부를 잘라내서 흙이나 물에 꽂으면 다시 뿌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 식물 은목서인데 상록식물이라 겨울에도 녹색의 잎이 싱싱한 것이 매력이죠. 정원수나 화단수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식물의 모양 자체가 독특하게 생긴 석화입니다. 나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줄기마다 잎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다음 식물도 독특한 모양이 아름다운 후지깎개 진달래입니다. 동글동글 모양이 귀엽죠. 핑크색으로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노을 맞으니 색감이 더 다채롭게 다가옵니다. 자엽풍년목입니다. 꽃이 요즘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이 자주 많이 피어나고 키우기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식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쁜 자엽풍년목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